안녕하세요. 독신남입니다. K-팝에는 어떤 사회적 요구가 담겨 있을까요? 사실 이런 류의 질문은 저 같은 개인 채널 유튜버가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단지 추측만 할 뿐이고 약간의 근거가 나오면 제 뇌피셜을 돌려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정도일 뿐인데요. 뭐 맞든 틀리든 상관이 없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논평이라는 게 원래 다의적인 것이고 개인 유튜브 채널 또한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떠드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제 뇌피셜까지 안 가고 기사 소개로 이 어려운 주제를 다룰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실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지난 영상 K-팝 문화는 어디까지 진화할까 제2편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전 세계에서 진화해가는 K-팝 문화에 어떤 사회적 요구가 담겨 있는지, 왜 그런 요구를 전 세계 팬들은 K-팝에 담아내는지 그 진화하는 이유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식상한 기사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건 김정은과 K-팝입니다. 독일 유력 대중음악 매체인 무직 익스프레스가 2021년 3월 19일 김정은은 K-팝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체는 기사 서두에서 K-팝은 급성장하고 있는 오늘날 팝 문화의 한 장르로 많은 청취자들이 이 음악을 전 세계적으로 즐겨 듣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단 한 명에게는 이 세계에서 성공을 거둔 K-팝이 눈에 가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은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며, 김정은은 K-팝을 반대하고 있다고 기사는 주장을 합니다. 왜 그는 이렇게까지 K-팝을 반대하고 있을까요? 물론 서양 스타일의 음악이어서겠죠. 북한 체제가 외국 및 한국의 대중문화 예술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분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은 외부의 문화와 그 영향력은 북한에서 노고 영역, 접할 수 없는, 미칠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역시 K-팝을 북한에 거리감을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고도 있죠. 물론 미국 컨텐츠와 한국에서 오는 컨텐츠가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밝힙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중 특히 한국 K-팝 그룹들을 그는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한류의 컨텐츠가 딱히 K-팝만이 아닌데 매체는 김정은이 특히 K-팝에 대해 아주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짧은 뉴스 한 토막, 한국인이면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김정은과 북한의 K-팝에 대한 반응 소식에 왜 이렇게 전 세계의 K-팝 팬들이 정치적으로까지 행동으로 나서는가라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해 독재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중들의 의사표시입니다. K-팝 팬들은 지금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 전 세계에서 그들의 의사표현을 넘어 그들이 옳다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 단체 행동으로까지 나서고 있죠. 이런 K-팝 팬들의 강력한 의사표현을 김정은은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K-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도대체 K-팝에는 무엇이 담겨 있기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글로벌 팬들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를 속 시원히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김정은이 K-팝을 무서워하는 이유, 이런 K-팝을 움직이는 사회적 원동력에 대한 답을 찾는데 의견을 제시하는 또 하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은 K-팝 팬들은 대체적으로 자유민주적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2020년 11월 1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는 한국계 미국인인 싱어 에릭남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가수 에릭남 씨와 아마도 한남동에서 인터뷰를 한 것 같고요. 신문은 에릭남은 31세로 한국에서 유명한 K-팝 솔로 아티스트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결과는 조금 다르지만 여기서 기사는 아주 재미있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K-팝은 팝, 힙합, 그리고 일렉트로닉 댄스 등 여러 장르의 실험이 펼쳐지는 곳이라고 K-팝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K-팝의 생태계는 자유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릭남은 미국에서 성장해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히 구사하는 가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 슈피겔은 에릭남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주 중요한 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K-팝은 자유민주적이다라는 바로 이 포인트죠. 매체는 에릭남의 이런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 K-팝 팬들이 BLM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 참여했던 일,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저항했던 일례들을 소환하며 왜 K-팝 팬들이 갑자기 이렇게 정치적으로 행동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수 에릭남 씨는 K-팝은 예전 주류 메인스트림의 한 부분이 아니었고 그 팬들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다르다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즉 여기서 K-팝과 그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K-팝과 그 문화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팝 글로벌 시장에서 여기 이 지점에서 K-팝 문화가 형성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수 에릭남 씨의 설명에 따르면 K-팝 팬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보호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강한 의견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죠. 이를 조금씩 뇌피셜로 분석해보면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K-팝은 그 자체가 주로부터 외면받아왔으나 팬들이 보기에 이런 훌륭한 음악을 두고 시장의 권력자들이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이에 따라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음악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저항의식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K-팝을 주류로 발전시키며 의사표현에 자신감이 붙은 전 세계 K-팝 팬들은 이 K-팝에 대한 열정에 자신들의 가치를 담기 시작하며 옳다 여기는 것에 대해 의견 표현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전 세계 K-팝 팬들은 정의롭다,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익숙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K-팝이 꽃을 피우는 그 태동 시기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팬들의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수 에릭남 씨는 K-팝 팬들은 아주 자유민주적이며 그들은 다른 문화와 사람들에게 열려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모두 지난 10년 동안 진일보해왔다고 전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외모도 다르며 섹스, 성에 대한 개념도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밝힙니다. 예전에는 왜 남자가 화장을 하지? 왜 핑크빛 머리로 염색을 했는가? 이런 것은 정말 웃긴 일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과 질문이 난무했었다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7명의 밴드 멤버가 서로 다른 색으로 염색을 하고 무대에 서서 춤을 추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되었다고 밝히고도 있죠.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K-팝이었고, K-팝 그 자체도 이런 디버시티, 다양한 다름에 속한다는 것이죠. 즉, K-팝은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꾸준한 움직임이 지배하는 곳이고, K-팝 팬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시하며 K-팝 문화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K-팝 팬들의 정치적 행동과 의사 표현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은 이런 K-팝을 관찰했을 겁니다. K-팝은 강력한 의사 표현의 전도사이며 다름을 인정하자는 메시지가 내재되어 있는 새로운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름을 인정하는 것 모두 사상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국가에 아주 위협이 되는 요소들인 겁니다. 그래서 무직 익스프레스는 같은 기사에서 기술은 발전해가고 있고 이를 통한 문화의 전파는 막을 수 없다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 역시 북한으로 밀수입되고 있다고도 전하고 있죠. 이에 따라 북한 매체 아리랑 메아리는 한국 아이돌 그룹들을 노예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은 도난당했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K-팝이 성공하자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